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2시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깨고 또 새벽 4시에 깨고 결국 아침에 일어났을 때 도대체 내가 잠을 잔 건가? 안 잔 건가 싶은 그런 상태 말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정확히 1년 전 제가 4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시작된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낮에는 피곤하고 집중력은 떨어지고 회의 중에 졸음이 쏟아지는데 커피를 마시면 또 밤에 화장실을 더 가게 되는 악순환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방법으로 단 2주 만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3번에서 1번, 심지어 0번으로 줄였습니다. 그것도 약 한 알 먹지 않고요. 비결은 바로 여러분 집 냉장고에 있는 그 흔한 과일, 바나나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에이, 바나나로 야간뇨가 좋아진다고 그게 말이 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했고 또 제 주변 분들에게 권해드렸더니 놀라운 결과들이 나왔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밤에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는지 그 정확한 원인부터 시작해서 바나나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밤에 왜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해결할 수 있겠죠. 의학적으로 이걸 야간뇨, 영어로는 녹투리아라고 부릅니다. 보통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소변을 보기 위해 1번 이상 깨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사실 1번 정도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심지어 4번 이상 깬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낮 동안의 삶의 질도 엄청나게 악화됩니다. 제가 취재하면서 만난 김영수 씨, 58세 남성분인데요. 이분은 밤에 평균 4번씩 화장실을 가셨대요. 처음에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는데 점점 낮에 운전하다가 졸음이 쏟아져서 위험한 상황이 몇 번 있었고 회사에서도 업무 집중도가 떨어져서 실수가 잦아졌다고 하세요. 심지어 아내분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우울감까지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야간뇨는 단순히 밤에 화장실 좀 가는 것 이상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도대체 왜 밤에 소변이 자꾸 마려운 걸까요? 크게 3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의 감소입니다. 이 호르몬의 정식 이름은 바소프레신인데요. 쉽게 말하면 소변 만들기를 멈춰라고 신장에 명령하는 호르몬이에요. 정상적으로는 밤에 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우리가 자는 동안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밤에도 낮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마치 공장에서 야간 조업 중단 명령이 안 내려진 것처럼요. 2번째 원인은 방광 기능의 저하입니다.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주머니인데 나이가 들거나 여러 이유로 이 방광이 탄력을 잃고 예민해지면 조금만 차도 이제 화장실 가야 해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정상적으로는 300에서 400ml, 그러니까 종이컵으로 2컵 정도는 참을 수 있어야 하는데 방광이 예민해지면 100ml, 반 컵도 안 되는 양으로도 참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작은 풍선이 조금만 불어도 금방 터질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3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인, 바로 체액 재분배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낮 동안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몸속 물이 다리나 발목 쪽으로 내려가서 고입니다. 저녁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거나 발목이 퉁퉁 붓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게 바로 체액이 아래로 고인 거예요. 그런데 밤에 누우면 이 고여있던 체액이 다시 혈관으로 돌아가서 심장으로 가고
심장이 이걸 신장으로 보내면 신장은 혈액량이 갑자기 늘었네. 그럼 소변으로 배출해야지라고 판단해서 소변을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밤에 소변량이 늘어나는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가천수면의학센터의 수면내과 이민호 전문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야간뇨를 단순히 방광이나 전립선 문제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낮 동안의 체액 관리가 밤 소변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이 체액 재분배 문제가 야간뇨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밤에 화장실을 자꾸 가게 되는 건 호르몬 문제도 있고 방광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낮 동안 쌓인 체액이 밤에 한꺼번에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체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바나나가 등장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바나나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나나가 왜 야간뇨에 도움이 되는지 그냥 좋다더라가 아니라 정확한 과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나나에는 크게 3가지 핵심 성분이 들어있는데 바로 칼륨, 마그네슘, 그리고 트립토판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파헤쳐 볼게요. 첫 번째, 칼륨입니다. 바나나 하나에는 약 400에서 450mg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성인 하루 권장량의 약 10% 정도를 바나나 하나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륨이 대체 뭐가 그리 중요한 걸까요? 칼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나트륨.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항상 맞추려고 하는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고 칼륨은 부족하게 섭취하죠. 짜게 먹는 식습관 때문에요. 나트륨이 많으면 우리 몸은 그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을 붙잡아 둡니다. 이게 바로 부종의 원인이에요. 몸속에 물이 과도하게 저류되는 거죠. 그런데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면 신장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면서 함께 과도한 수분도 배출합니다. 결과적으로 낮 동안 다리에 고이는 부종이 줄어드는 거예요. 부종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밤에 누웠을 때 혈액으로 재흡수되는 체액의 양도 줄어들겠죠. 그럼 신장이 밤에 만들어내는 소변량도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게 바로 칼륨이 야간뇨를 줄이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실제로 박진 씨, 52세 여성분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분은 낮에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사무직인데 저녁만 되면 발목이 퉁퉁 붓고 밤에는 3번씩 화장실을 가셨대요. 그런데 저녁 6시쯤 바나나를 하나씩 먹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발목 부종이 눈에 띄게 줄었고 2주 후에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1번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10년 넘게 고생하던 게 해결될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성분, 마그네슘입니다. 바나나 하나에는 약 30에서 35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마그네슘은 흔히 천연 진정제라고 불리는데 우리 몸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잠들기 전에 몸이 긴장하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잖아요. 마그네슘은 이런 긴장을 풀어주는 거죠. 또한 방광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그네슘이 방광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완화시켜서 방광이 덜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하면 방광이 좀 더 여유 있게 소변을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수면건강센터의 신경과 최영희 전문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그네슘 결핍은 현대인에게 매우 흔한데 이것이 불면증과 과민성 방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 마그네슘을 적절히 섭취하면 수면의 질 개선과 방광 안정화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죠. 세 번째 성분, 트립토판입니다. 이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트립토판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로 전환됩니다.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또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전환돼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바나나를 저녁에 먹으면 이 트립토판이 몇 시간에 걸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면서 밤에 깊은 잠을 자도록 도와주는 거죠. 정민수 씨, 46세 남성분은 불면증과 야간요를 동시에 겪고 계셨는데요. 잠도 잘 안 오는데 겨우 잠들면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깨고 또 잠들기 힘들고 정말 악순환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나를 저녁 6시에 먹기 시작하면서 일단 잠드는 게 훨씬 수월해졌고 깊게 자니까 화장실도 덜 가게 되더라고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바나나의 칼륨은 낮 동안의 부종을 줄여서 밤의 소변량을 감소시키고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방광을 안정화시키며 트립토판은 수면 호르몬 생성을 도와서 깊은 잠을 자게 해줍니다. 이 세 가지가 시너지를 일으켜서 야간요를 줄이고 숙면을 돕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나나를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아무 때나 막 먹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이제부터 그 황금 타이밍과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실전적인 부분입니다. 바나나를 정확히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실험하고 주변 분들에게 권해서 효과를 본 방법이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섭취 시간입니다. 바나나는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하필 이 시간이냐고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우선 너무 늦게, 예를 들어 잠들기 직전에 먹으면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잠들게 되는데 이게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위에 부담을 주거든요. 또 바나나는 당분이 있어서 혈당을 약간 올리는데 잠들기 직전에 혈당이 오르면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이른 시간, 예를 들어 오후 2시나 3시에 먹으면 칼륨 효과가 너무 일찍 나타나서 저녁 때 오히려 소변을 자주 보게 될 수 있어요. 5시에서 6시 사이가 완벽한 이유는 이 시간에 섭취한 칼륨이 저녁 시간 동안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키면서 부종을 줄이고 트립토판은 서너 시간에 걸쳐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서 밤 10시나 11시쯤 잠들 때 딱 맞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도 마찬가지로 저녁 시간 동안 근육 이완 효과를 발휘해서 잠들 때 몸이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바나나의 상태입니다. 꼭 잘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세요. 껍질의 갈색 점박이, 슈가 스팟이라고 하죠. 이게 생긴 바나나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덜 익은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소화가 잘 안 돼서 밤에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요. 반면 잘 익은 바나나는 전분이 당으로 전환되어서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더 좋습니다. 양은 중간 크기 바나나 1개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 과다 섭취가 되고 오히려 당분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으니 1개가 딱 적당해요. 세 번째, 최고의 조합입니다. 바나나 하나만 먹어도 좋지만 여기에 아몬드 6개에서 8개 정도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왜 아몬드냐고요? 아몬드에도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어서 트립토판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트립토판 같은 아미노산은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뇌로 더 잘 전달되거든요. 또 아몬드의 지방과 단백질이 바나나의 당분 흡수 속도를 조절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바나나 1개와 아몬드 6에서 8발의 조합이 정말 완벽한 수면, 간식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수진 씨, 55세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바나나만 먹었는데 효과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아몬드를 함께 먹으라는 조언을 듣고 시도해봤더니 확실히 더 깊게 자는 느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번째, 절대 피해야 할 조합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바나나를 우유랑 같이 갈아서 바나나 우유로 먹거나 요거트에 섞어 먹는 걸 좋아하시는데요. 저녁 시간에는 이런 조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제품이 소화를 늦추거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화 불편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특히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밤에 유제품을 먹으면 복부 팽만이나 가스가 차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그냥 단독으로 또는 아몬드랑만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또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 카페인과 알코올은 당연히 피해야겠죠.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을 촉진해서 소변량을 늘립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마시면 처음엔 졸음이 올 수 있지만 중간에 자주 깨게 되고 이뇨, 작용 때문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됩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아예 끊고 알코올은 최소한 취침 4시간 전부터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중요한 게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들입니다. 수박, 멜론, 참외, 오이 같은 건 수분이 90% 이상이에요. 이런 걸 저녁에 먹으면 당연히 밤에 소변량이 늘어나겠죠. 취침 전 4시간, 그러니까 밤 10시에 잔다면 저녁 6시 이후로는 이런 수분 많은 과일과 채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바나나는 수분 함량이 75% 정도로 적당하고 칼륨 효과로 오히려 체액을 조절해 주니까 괜찮은 거예요. 5번째, 수분 섭취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 저녁에도 물을 많이 마시는데 그럼 당연히 밤에 화장실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시는데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하루에 충분한 물을 마시는 건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요. 저녁 6시 반이나 7시 이후로는 수분 섭취를 확 줄여야 합니다. 목이 마르면 입만 축이는 정도로 소량만 마시고 많이 마시지 마세요. 대신 낮 시간, 특히 오전과 오후 초반에 충분한 물을 마셔서 하루 수분 요구량을 채우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밤에 소변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강태우 씨, 61세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자기 전에 물을 한 컵씩 마셨거든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근데 그걸 끊고 대신 낮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저녁엔 바나나를 먹기 시작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밤에 깨는 횟수가 반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6번째, 염분 섭취 조절입니다. 낮 동안 특히 저녁 식사 때 짜게 먹으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트륨은 몸에 물을 붙잡아 두거든요. 저녁에 짠 찌개나 국을 먹고 김치를 많이 먹고 간장에 찍어 먹고 하면 그 나트륨 때문에 체내 수분이 증가하고 부종이 생깁니다. 그럼 아무리 바나나를 먹어도 효과가 반감되는 거예요. 저녁 식사는 최대한 싱겁게, 국물 음식도 국물은 적게 드시고 김치도 살짝만 드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매운 음식도 피하시는 게 좋은데 캡사이신 성분이 방광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7번째, 저녁 시간대의 다리 관리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바나나를 먹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여기에 간단한 다리 운동을 더하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저녁 7시쯤, 저녁 식사 후에 종아리 펌핑 운동을 5분 정도 해주세요. 의자에 앉아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다리에 고여있는 체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려줍니다. 그 다음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거나 쿠션 위에 올려놓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다리의 체액이 더 빨리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저녁 시간에 다리에 고인 체액을 미리 빼내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누웠을 때 재흡수될 체액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변량도 당연히 줄어드는 겁니다. 한양생활의학센터의 재활의학과 정수아 전문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약물 치료를 바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야간뇨가 크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의 다리 관리와 식이 조절은 매우 효과적인 비약물적 치료법입니다. 최은영 씨, 49세 여성분은 간호사로 일하시면서 오래 서 계시기 때문에 저녁이면 다리가 정말 무겁고 붓는다고 하셨어요. 바나나도 먹고 다리 올리기도 했더니
일단 다리가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어요. 처음엔 우연인가 했는데 계속하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의 완벽한 루틴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오후 5시에서 6시, 바나나 타임입니다. 잘 익은 바나나 1개와 아몬드 6개에서 8발을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지 말고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이 시간이 칼륨, 마그네슘, 트립토판을 몸에 공급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저녁 6시에서 7시,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는 가볍게 하되 싱겁게 드세요. 국물 음식에 국물은 적게, 김치는 한두 조각 정도만. 매운 음식은 피하시고요.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시되 양배추나 브로콜리처럼 가스를 많이 유발하는 채소는 저녁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입을 헹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녁 7시, 다리 관리 시간입니다.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서 종아리 펌핑 운동을 5분 정도 해주세요. 발끝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종아리 근육을 수축 이완하는 거예요. 리듬감 있게 하면 지루하지 않아요. 그 다음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거나 쿠션 2-3개를 쌓아서 그 위에 다리를 올리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쉬세요. 이때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그냥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저녁 7시 반 이후 수분 섭취를 최소화합니다. 목이 마르면 입만 축이는 정도로 한두 모금만 마시세요. 절대 컵으로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이 시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저녁 8시에서 9시, 휴식과 준비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격렬한 운동이나 자극적인 활동은 피하세요.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책 읽기, 잔잔한 음악 듣기 같은 편안한 활동을 하세요. 이때 중요한 게 조명을 줄이는 겁니다. 밝은 불빛, 특히 파란빛이 많이 나오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이 안 오게 만듭니다. 침실 조명도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은 가능하면 멀리 하세요. 꼭 봐야 한다면 야간 모드로 설정하고 밝기를 최소로 낮추세요. 저녁 9시, 수면 환경을 최적화합니다.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맞추세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요. 시원한 온도가 수면에 가장 좋습니다. 침구도 쾌적한 걸로 준비하고 침실을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커튼을 쳐서 바깥 불빛을 차단하고 소음이 신경 쓰인다면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취침 시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규칙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거죠. 침대에 누워서 깊게 호흡하세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동안 입으로 내쉬는 4, 7, 8 호흡법을 몇 번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이때 바나나에서 섭취한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서 수면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만약 밤중에 한번 깼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억지로 참으려고 하면 오히려 방광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화장실 가야 할 것 같으면 조용히 가서 보리를 보고 다시 누우세요. 중요한 건 화장실 갈 때 불을 너무 환하게 켜지 않는 거예요. 작은 발 조명이나 아주 희미한 불빛만 사용하세요. 밝은 불빛을 보면 뇌가 이제 아침이구나라고 착각해서 다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조명을 최소화하고 스마트폰도 절대 보지 마세요. 김철호 씨, 64세 남성분은 이런 루틴을 3주 동안 실천하셨는데요. 처음 일주일은 습관을 들이는 게 좀 힘들었어요. 평소에 저녁에 TV 보면서 과자 먹고 맥주 마시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나나를 먹고 다리 올리기를 하고 수분 조절을 하면서 2주차부터 확실히 변화가 느껴지더라고요. 3주 차에는 아예 밤에 한 번도 안 깨는 날들이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이렇게 푹 잘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몇십 년 만에 처음 느꼈습니다. 밤중에 깼을 때 다시 잠들기 위한 팁도 드릴게요.
침대에 누워서 20분 이상 잠이 안 오면 억지로 누워있지 마세요. 일어나서 거실로 가서 아주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지루한 책을 읽거나 가만히 앉아 있으세요. 졸음이 올 때까지요. 그리고 졸음이 오면 다시 침대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고 확실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 자지 마시고요.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활짝 열어서 햇빛을 쬐세요. 아침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리셋하고 밤에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꼭 하세요. 아침을 걸으면 낮 동안 대사가 불규칙해져서 밤 수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루틴을 최소 2주 동안 일관되게 실천해 보세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1주에서 2주 사이에 뚜렷한 효과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3일 만에 변화를 느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3주 정도 걸리기도 해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 없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2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바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지만 특정 상황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만성 콩팥병이나 심부전 같은 신장 질환이 있으면 칼륨 배설 능력이 떨어져서 체내에 칼륨이 과도하게 쌓일 수 있어요. 이걸 고칼륨혈증이라고 하는데 심한 경우 심장 부정맥이나 심정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 섭취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혈액 검사로 칼륨 수치를 확인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섭취량을 조절해야 해요. 두 번째, 특정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AC 억제제, ARB, 칼륨 보존성 이뇨제 같은 혈압약들은 체내 칼륨 수치를 높일 수 있어요. 이런 약을 드시면서 바나나까지 많이 먹으면 칼륨이 과다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약 이름을 확인하시고 의사나 약사에게 바나나 섭취에 대해 문의해 보세요. 보통은 하루 1개 정도는 괜찮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당뇨병 환자분들입니다. 바나나는 과일 중에서 당분이 좀 높은 편이에요. 특히 잘 익은 바나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를 드신 후에 혈당을 체크해 보시고 혈당 변화를 모니터링 하세요. 필요하면 섭취량을 반 개나 3분의 2 정도로 줄이시고 아몬드 같은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정 증상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과민성 방광, 전립선 비대증, 수면 무호흡증, 당뇨병성 신경병증 같은 질환들도 야간뇨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근본 원인에 대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번 루틴을 2주에서 3주 정도 꾸준히 실천했는데도 야간뇨가 전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특히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소변 볼 때 통증이 있거나 갑자기 체중이 줄거나 극심한 갈증을 느낀다면 즉시 의료진의 진찰을 받으세요. 명지가정의학센터의 가정의학과 박준영 전문의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생활습관 교정은 야간뇨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자가 관리만으로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평가와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실제 효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변 분들과 함께 이 루틴을 실천하면서 기록한 결과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조미경 씨, 51세 여성분은 야간뇨 횟수가 평균 3.2번에서 1주 후 2.4번으로 2주 후에는 1.1번으로 줄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특히 다리 부종이 확실히 줄어든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깊이 자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요. 유재석 씨,
56세 남성분은 전립선 비대 초기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는데 약물 치료와 함께 이 루틴을 병행했더니 야간뇨가 4번에서 2번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생활 습관도 중요하다고 하셔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바나나 방법을 알게 됐어요. 약만 먹을 때보다 확실히 더 좋아진 느낌입니다. 안수진 씨, 47세 여성분은 불면증과 야간뇨를 동시에 겪었는데 2주 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됐다고 해요. 잠드는 시간이 30분에서 40분 걸렸는데 이제는 10분에서 15분이면 잠들어요. 그리고 한 번 자면 깊게 자니까 화장실도 한 번만 가거나 아예 안 가는 날도 있어요. 낮의 활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첫 3일에서 5일, 몸이 새로운 루틴에 적응하는 시기예요. 이때는 극적인 변화보다는 다리 부종이 약간 줄어드는 것 같고 잠들기가 조금 수월해지는 정도의 미묘한 변화를 느낍니다. 1주에서 2주, 이 시기에 대부분 뚜렷한 효과를 느끼기 시작해요. 야간뇨 횟수가 한 번 정도 줄고 수면 연속성이 개선되는 걸 체감합니다. 3주에서 4주, 효과가 안정화되는 시기예요. 몸이 완전히 적응해서 일관되게 좋은 수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두 번 잘 잤다고 해서 루틴을 그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어야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최소 3개월 정도는 꾸준히 해보세요. 그럼 이게 완전히 여러분의 생활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바나나를 아침에 먹으면 안 되나요? 아침에 먹는 것도 좋지만 야간뇨 개선 목적이라면 저녁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 바나나는 에너지 보충용으로 좋고 저녁 바나나는 수면과 야간뇨 개선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 먹어야 하나요? 네, 최소한 2주에서 3주는 매일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 후에는 주 5일 정도로 줄여도 효과가 유지됩니다. 바나나 알레르기가 있으면요. 바나나 알레르기가 있다면 대신 고구마나 아보카도로 대체할 수 있어요. 둘 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거든요. 다른 과일로 대체 가능한가요? 칼륨이 풍부한 과일로는 키위, 멜론, 오렌지 등이 있지만 수분 함량이나 당분 함량을 고려하면 바나나가 가장 균형 잡힌 선택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문제가 단순히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책이 의외로 간단하다는 것도요. 흔한 과일 하나, 바나나와 몇 가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 여러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1년 전 처음 이 방법을 시작했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은 밤에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됐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퇴근길에 바나나 한 송이 사고 아몬드 한 봉지 사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바나나 한 개와 아몬드 몇 알을 드세요. 저녁 식사는 싱겁게 하시고 다리 올리기 운동 10분 하세요. 저녁 7시 반 이후로는 물을 최소한으로 마시시고 밤 10시에는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세요. 처음 며칠은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하고 2주 차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내가 왜 진작 이걸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이 방법을 실천해 보시고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낮 동안의 피로를 풀고 에너지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건강한 수면과 활기찬 낮을 위한 완벽한 조합이 될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세요. 그럼 오늘 밤 여러분 모두 깊고 편안한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화장실 걱정 없이 아침까지 푹 주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